자, 극한의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하는 진입 판정 내용인데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즉, 마치 거짓인 어떤 명제를 참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줘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던가 아니면 거짓인 것 같은데 뭔가 밝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참일까 거짓일까 잘못해서 찍다가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명제들을 다 우리가 다루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명제들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했던 극한의 변형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문제의 어떤 접근 방법을 한번 볼게요. 참 거짓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명제들을 몇 개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좀 많습니다. 우리가 극한에 수렴한다 의 뜻은요. 1번부터 보면요. 1번. 수렴하는 수열에서 이것부터 할까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어떠한 베타 값으로 수렴한다면 이 수렴한다의 뜻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bn의 합이나요, 차나요, 곱이나요, 나눗셈이나 모두 각각의 극한값 알파하고 베타의 합과 차와 곱과 나눗셈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눗셈 형태에서 즉 베타, 알파 나누기 베타 이 모양이죠. 나눗셈 형태. 이때 특히 우리가 베타가 0이면 함수의 극한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한대분의 어떠한 숫자꼴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분의 무한대는 무한대꼴이고 물론 양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분모가 무한대면 무조건 0이고요. 분자가 무한대면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분모는 상수였을 때 분모가 0이면 이 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고요. 분자가 0이면 이 값은 0으로 가는 형태였죠.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될 부분이 분모도 분자도 모두 무한대이거나 분모도 분자도 모두 0,0인 꼴 이게 대표적인 부정 형태예요. 결정할 수 없는 형태 부정형. 그래서 이 부정형 우리가 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뭐 하나 조금 추가하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우리 보통 이 꼴이나 이 꼴을 다 바꾸죠, 그죠?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참 거짓 판단의 기본 틀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라는 이제 모두 다 동일하게 이제 맞을 거예요. 근데 5번도 마찬가지고요. 6번 봅시다. 6번에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선생님 지금 극한의 이 극한의 진입 판정은 선생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따로 지금 페이지에다 지금 마련해놨으니까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드린 페이지. 무한대로 갔을 때 an-bn이 0이고요.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도 알파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1번. 이런 경우를 잘 보시는 얘기예요. 극한의 우리가 변형에서 주어진 조건이 얘하고 얘가 0과 알파로 수렴한다는 조건 가지고 다른 어떤 수열의 극한값을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용해야 될 이 도구가 귀찮아요. an 빼기 bn이. 그래서 an 빼기 bn을 cn으로 치환할 겁니다. cn으로. 결과적으로 이 놈을 그냥 cn으로 바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cn이 0이고요. an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bn 판단하래요. 이 an 빼기 bn을 cn으로 치환했더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bn을 an 빼기 cn으로 표현하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이 bn이 어떻게 해요? an 빼기 cn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cn은 0이라고 했고요. an은 알파라고 했으니까 각각 알파와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알파 빼기 0 해서 알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치환할 때 이 주어진 조건 자체가 귀찮게 나오면 항상 치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도 마찬가지고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도 마찬가지고요.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에 보면 리미트 n이 지금 무한 들어갔을 때 an 더하기 bn이 수렴한대요. 이거 수렴한답니다. 그다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빼기 bn도 수렴을 한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각각 알파하고 각각 베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랬을 때 요놈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느냐,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도 수렴하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본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an 빼기 bn인데요. 이 수렴하는 이 수열 자체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an 플러스 bn을 그냥 cn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를요, cn으로요. 그 다음에 an 빼기 bn도요, 귀찮다고요. 그래서 이놈을 dn이라는 수열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치환을요. 그럼 결국은 cn이 알파고요. dn이 베타라고 한다면 an, bn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an 더하기 bn을 cn으로 표현하고 an 빼기 bn을 dn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an과 bn을 지금 소거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더하면 2an이 cn 더하기 dn이고요. 그래서 an은 어떻게 써지냐면요. 2분의 cn 더하기 dn으로 써지고요. 마찬가지로 뺄셈을 하게 되면 2bn이 cn-dn이 되면서 이 bn은요 2분의 cn-dn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럼 cn 알파라고 했죠. dn 베타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알파, 베타 이 모두 수렴하죠. 그럼 요놈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참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이었고요. 1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조심하시기 바래요. 11번이 나는 이제 33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하나만 참여 하나는 거짓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bn 리미트 n이 지금 무한 들어갔을 때 bn이 수렴한대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분의 an도 수렴을 한대요.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값을 각각 알파하고 각각 베타라고 둬볼게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도 수렴하느냐, 요거를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수렴할까 아니면 발산할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얘가 좀 복잡하죠. bn분의 an을 cn으로 한번 취현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cn으로 쓴다면 결과적으로 bn과 cn을 가지고 물건이거든요. an을 써고 해야 되겠죠. 그럼 an은 bn 곱하기 cn으로 표현될 겁니다. 얘가 an 곱하기 cn으로 표현이 되죠. bn 곱하기 cn이요. 그러면 bn 알파고요. cn 베타입니다. 얘 알파고요. 얘 베타입니다.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알파 베타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33번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한번 볼까요? 자, 13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봤을 때 an 마이너스 n분의 1이 수렴한답니다. 뭐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봤을 때 an의 제곱도 수렴하느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an 마이너스 n분의 1이 어떤 알파라고 하느냐, 어차피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죠?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요. 얘가 발산을 하면은 알파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0이니까요. 얘가 수렴해야 되고요. 그 수렴하는 값이 바로 알파야 된다는데, 따라서 an의 제곱은요 알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an이 수렴하면, 자, an이 어떠한 극한값 알파로 수렴하면 AEN도 수렴하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AEN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을 하고요. AN 플러스 2도 알파로 수렴하고요. AN 플러스 3도 알파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분명히 수렴한다의 뜻이었습니다. AN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번째랑 N 플러스 1도, N 플러스 2도, N 플러스 3도, N 플러스 100도요, N 플러스 1000도요. 모두 알파로 수렴을 해야지만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죠. 얘는 알파인데 갑자기 얘는 알파, 예를 들어서 얘가 극한값이 1인데 갑자기 얘는 극한값이 2로 가거나 얘가 3으로 가거나 그럼 수렴한다는 정에 벗어나잖아요. 따라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AEN도 알파로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 역의 과정은 틀리게 돼요. 그 틀린 과정, 틀린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번이냐면 51번이죠. 51번에서 그 역의 과정을 보고 있는데 꼭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잘 조심해야 돼요. 마치 얘는 참인데 얘도 역도 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6번에 이제 비슷한데요. 16번에
AEN이 여기서는 AEN이 1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4n도 1로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EN이 1로 수렴한다는 얘기는요. AN이 어떤 케이스냐면요.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 0,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0, 네 번째는 1, 다섯 번째는 0, 여섯 번째는 1. 이렇게 되게 짝수 번째만 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전체적으로 개별하면요. 0, 1, 0, 1, 0, 1, 0이니까 발산하죠. 진동. 그렇지만 분명히 짝수 번째는 1로 지금 모두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4의 배수함, 즉, 네 번째, 여덟 번째, 12번째를 뜻하죠. 그럼 당연히 이 네 번째, 여덟 번째, 12번째도 모두 무엇으로 해요? 1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이, 짝수 번째 항이죠. 짝수 번째 항이 1로 수렴한다면 당연히 그것보다 한 칸 더 건너뛰게 되죠. 짝수 번째 항에서 한 칸 더 건너뛰는 게 바로 4의 배수함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1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에 7번이나 17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bn도 무한대입니다. bn도 발산한대요. 그럼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과 bn의 합.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두 개 합하면 당연히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곱하는 거 무한대고요. 대신 뺄셈은 무한대라고 볼 수 없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대표적인 부정형 중에 하나였어요. 참 거짓인 이유를 뒤에서 밝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볼까요? 지금 해드리고 있는 이 참인 명제들은 그 형태를 웬만하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참인 명제를 확실하게 눈에 익혀 두셔야지만이 거짓인 명제가 최소한 의심은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아, 이거는 거짓이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참으로 봤던 형태가 아니야. 따라서 거짓이라는 걸 일단은 가정해놓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20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 더하기 bn이 0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치면 bn이 발산한다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많이 봤던 형태죠. 얘가 수렴하기 0으로 수렴하긴 하는데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n 더하기 bn을 cn으로 취한하겠습니다. cn으로 표현할 거예요. cn.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bn을, 즉 cn과 an을 가지고 놀 거니까요. an 무한대 발산이죠. cn과 an을 가지고 놀 거니까요. 이 bn은 소급을 해야 되겠죠. 자, bn 무엇으로 표현되죠? bn은 cn-an으로 소급되죠. 즉 cn-an. 연놈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예요. 자, cn은 0으로 갑니다. 얘 0으로 가요. 그런데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에서 무한대로 빼게 되면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따라서 bn도 이 bn이었었죠. 연놈도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자, 2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bn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bn의 값이 얼마나 된다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an 뭐라고요? 무한대라고요. bn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라고요. 분명히 분모가 무한대면 이 값은 0이라고 했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입니다. 22번이요. 22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b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bn이 1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있냐 없냐 있다면 1이냐라고. 자, 요거 cn으로 쓰겠습니다. an-bn을 자, cn으로 쓰게 되면 cn으로 쓰게 되면 즉 bn 소거할 거예요. an하고 우리는 cn 가지고 놀 거니까요. bn은 an-cn으로 표현해요. bn은 an-cn. 자, 그러면 여기가 무한대고요. 여기가 무한대고요. 여기는 특별한 상수값입니다. 그럼 결국은 분자 분모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그럼 무한대의 개수 최고점 개수죠. 그래서 1분의 1이 돼서 이제 1이 나오긴 할 텐데 원칙은 분자 분모 an으로 나눌 겁니다. an으로 나누면 여기 1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an분의 cn이 돼서 an이 무한대고 cn이 숫자니까 여기는 0으로 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1이 나올 겁니다.
23번도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 24번 이게 증비수열의 어떤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초과 1 이하에 되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참가 것이 판단되는 형태였죠. 그걸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이요. 25번에 특히 요거 조심하세요. 수렴하는 수열이 있는데 AN이 BN보다 크다랍니다. 부등식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했습니다. N에다가 좌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하고요. 우변에다가도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 BN이 AN보다 큰 수열이니까요, 당연히 BN의 극한값이 AN의 극한값보다 큰 거는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냐?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했었죠. 여기 꼭 등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그거보다 더 큰 이 BN은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게 바로 27번이고요. 자, 아무튼 27번까지는 지금 참임명제예요. 참임명제. 참임명제는 대부분 다 어쨌거나 이 극한의 지익 환경에 어떤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시연하는 형태죠. 시연하는 형태. 어떠한 수렴하는 수열을 줄 텐데 또는 뭐 발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수열의 조건을 줄 텐데 분명히 간단하게 주냐 깔끔하게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주면 꼭 치환을 통해서 그 형태의 참거짓을 일단은 판단하는 접근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짓 명제 볼게요. 28번부터 거짓 명제를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8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대표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부정형이라고 했어요. 이걸 잘못해서 이거 무한대, 이거 무한대, 이거 1이다 라고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틀린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발례를 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이게 1이 된다라고 했는데 거짓입니다 라는 걸 밝혀내려면 거짓인 명제 판단하는 건 사실은 쉬워요. 참임 명제는 뭔가의 과정을 통해서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짓인 명제는요 밝혀내려면요 딱 하나의 예만 들면 돼요. 이게 1이 아니다라는 예만. 그래서 AN이 예를 들어서 2N이고요. Bn은 만약에 N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AN 지금 무한대 발산하죠. 2N. 그 다음에 N도 무한대 발산하죠. 그렇지만 2N분의 N은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것은 꼭 1로 수렴한다. 물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2N 제곱이거나 아니면 BN이 N 제곱이면 그때는 발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1로 수렴한다는 말은 틀리겠습니다. 29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주시면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대표적으로 부정 형태니까요. 그 다음에 30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bn은 0으로 수렴한대요. bn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bn의 곱이 0으로 수렴하냐고 물어봤어요. an이 무한대고요. bn은 0입니다. 그럼 무한대하고 0을 곱하면 0입니까? 무한대는 굉장히 커져간다는 뜻이고요. 0은요 거의 0에 근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굉장히 커져가는 수와 0으로 거의 근접하는 수를 곱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다 또는 0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AN이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합시다. 무한대로 발산하죠. Bn은요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렇지만 이 두 개 곱한 값은 0이 아니라요 1이게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무한대로 발산 n제곱이면 AN이 n제곱이면 n제곱에다 n분의 1 곱하면 여기는 n이 되면서 이때는 또 발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무한대고 얘가 0, 즉 무한대와 0을 곱해서 0이다 또는 무한대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0으로 수렴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도 어떤 값으로 수렴한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분의 an이 각각의 극한값으로 수렴한다. 언뜻 보면
AN이 수렴하고요. BN 수렴하니까 당연히 AN과 BN 나눗셈도 수렴하겠죠. 당연히 베타분이 알파고요. 거의 대부분 99.9% 이거 맞을 거예요. 다만 보세요. 베타가 특이하게 분모가 0이고요. 분자가 만약에 1이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는 0분의 1이라서 무슨 꼴이 돼요? 무한대 꼴이 되죠. 그 하나의 가능성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능성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AN이 n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1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BN은요. 우리가 지금 분모가 0인 경우에 얘를 들어주셔야 돼요. BN은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얘 0으로 수렴하죠. 얘 1로 수렴하고요. 얘 0으로 수렴하죠. 그렇지만 얘는 0분의 1꼴이 되면서 0분의 1꼴이 되면서 수렴하는 형태가 아닌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bn은 n분의 1이고요. an은 n분의 n 플러스 1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다 정리하게 되면 n 플러스 1이 나오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n 플러스 1이 나오면서 뭐 하게 됩니까?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 맞겠습니다만 틀릴 가능성 하나, 즉 베타가 0이었을 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32번 마찬가지고요. 33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지금 31번하고 비교하기로 했는데요. 33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 수렴한답니다. 얼마나 수렴하는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냥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답니다.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베타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bn분의 an은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조건이 an 조건 편하고요. 대신 이 조건이 불편하죠. 그래서 an 곱하기 bn을 cn으로 치워놨게요. an 곱하기 bn을 cn으로 치워나게 되면 여기는 cn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an과 cn을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것은요. an분의 cn으로 표현되죠. 얘가 bn이라고 하는 것은 an분의 cn으로 표현됩니다. BN이죠. BN 판단하는 거죠. 지금 33번 AN, BN. 이 BN의 극한값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N이요.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BN은 표현되기를 AN분의 C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모양새가 같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AN이 알파고요. CN이 베타입니다. 즉 AN이 알파고요. CN이 베타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알파분의 베타라고 거의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알파, 베타 각각 수렴하니까 알파분의 베타 아니야? 그렇지만 알파가 무엇일 수도 있다고요? 얘처럼 0일 수도 있다고요. 0이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들어주기를 알파가 0인 얘, 즉 AN의 극한값이 0인 얘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N의 극한값이 이제 발려주려면 AN이 n분의 1이고요. BN은 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N 무엇이죠? n분의 1이라서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은 n분의 1 곱하기 n이니까요. 1로 수렴하죠. an 곱하기 bn은 1로 수렴하죠. 그렇지만 bn, bn이라고 하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풀이 해법은 이 복잡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수열, 그러니까 이 수열의 조건이 있는데 이 수열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CN으로 간단하게 치환을 한 다음에 판단한 형태입니다. 34번 또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 볼까요? 35번에 수렴하는 수열에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분의 an 하고요. 리미트를 따로따로 찢어내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얘의 결과하고 이 결과가 수렴하는 수열이랍니다. 수렴하는 수열 둘 다 수렴하는 수열. 그럼 당연히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처음에 얘기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베타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bn의 합차 곱 나눗셈은 각각의 극한값 알파 베타의 합차 곱 나눗셈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 나눗셈 형태 조심하라고 했어요. 분모가 0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리미트 따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 보여 아무튼. 그렇지만 분모가 무엇이면요? 0이면 얘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분모가 0인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 분모가 0인데 분자는 0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발산하는 형태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한 예를 찾아볼 겁니다. 자, 분모가 0인 경우요. 자, A에는 뭐 n분의 n 플러스 1로 들게요. 분명히 요거 수렴하죠. 1로요. 그 다음에 bn도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n분의 1로 이렇게 예를 들게요. bn도 분명히 0으로 수렴하죠. 우리가 지금 분모가 0인 경우가 걸리니까 그 걸리는 상황, 즉 반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럼 얘는요. 리미트 a에는요. 여기 1인데요. 리미트 b에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분명히 얼마로 나오죠? 이 결과는요. 이것도 발산하는 거죠. 이것도 발산하고요. 이것도 발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가 같다라고, 발산하는 경우에서는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아니면요. 무한된 걸 나와서 비교가 힘들다라고 하면 여기를 n분의 한번 뭐 2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죠. an도 0으로 수렴하죠. bn의 극한값은 0이죠. 그 다음에 an의 극한값도 0이죠. 그럼 얘는 0분의 0분에서 판단을 못하고요. 0분의 0을 대표적인 어떤 그 부정행위라고 했죠. 근데 얘는요, n분의 1분의 n분의 2는 여기 2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극한값 2예요, 2. 얘는 0분의 0거리고요. 얘를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다라는 우리는 확신을 분명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명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번도 얘만 들어드릴게요. 36번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an이 n분의 1이고요. bn이 n분의 2인 경우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37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수렴한다면, 저 알파라고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제곱분의 1도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an이 알파니까요. 그럼 an의 제곱분의 1은 알파 제곱분의 1 아닙니까? 분명히 거의 맞아요. 그렇지만 알파가 무엇일 수도 있다고요? 0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0분의 1은 무한대 발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자면 an을 n분의 1로 예를 들어주시면 얘가 수렴한다라고 단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마찬가지로 38번 반을 늘어드릴게요. 38번에 an을 n으로 예를 들면 어떤 그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39번부터 봅시다. 39번부터가 이제 수열의 대표적인 어떤 발레 찾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형태인데요. 39번에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봤을 때 an 곱하기 bn이 0으로 수렴한대요. 이 언어이면 두 개 곱해서 0이 나온다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an이 0이거나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bn이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 cn으로 치환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별한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두 개 곱해서 0이면 우리가 방정식 풀이할 때요.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라고 우리는 판단이 됩니다. 방정식에서. 그런데 여기서 극한값이에요. 리미트. 대표적인 반을 들어드릴게요. 자, an이 뭐 0, 1, 0, 1 발산하죠. 근데 b에는요 1, 0, 1, 0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an 곱하기 b는요 이것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0이고요, 0입니다. 즉 an 곱하기 bn의 수열은 계속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으로 수렴한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an이 0으로 수렴한다 또는 bn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0인 an만 개별적으로 보자면 0, 1, 0, 1, 0을 발산하고 진동, bn도 1, 0, 1, 0, 1, 0 진동하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보장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0번 보면 40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an 빼기 b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an의 극한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bn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서로 같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경우가 an하고 bn의 뺄셈 값이 0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an을 요 발려 드릴게요. an을 1, 0, 1, 0 이렇게 발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bn은요 1, 0, 1, 0 이렇게 발려 드릴게요. 그러면 an에서 bn 뺀 값은 처음도 0이고 그 다음도 0이고 세 번째도 0이고 네 번째도 0이죠. 그래서 an 빼기 bn은 0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an은 1, 0, 1, 0, 1, 0 bn도 1, 0, 1, 0, 1, 0 이 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리미트 bn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두 개를 같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다른 예를 뭐 들어도 되긴 할 겁니다. 이제 41번 보기도 이제 같은 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을 보면요. 42번 참고하겠습니다. 42번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이 발산한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은 발산한답니다. 얘가 발산이고요. 둘 다 발산입니다. 요놈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더하기 bn도 발산하냐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발산한다라고. 자, 우리가 발산은 다르게 얘기하면 수렴하지 않는다예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이 발산은 우리가 명제에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부정 형태입니다.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는 부정이 많이 포함된 형태예요. 명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한번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우. 발산의 정보가 좀 많이 나오면 대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대우를 써보면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 더하기 bn이 발산하지 않는다. 즉 수렴한다죠. 요놈이 수렴한다. 수렴. 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n이 수렴.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죠. 또는 리미트 n은 무한 들어갔을 때 bn이 수렴한다. 라는 명제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대우 명제는 같은 뜻이니까요. 따라서 이 명제 판단 힘드니까요. 이 명제를 판단해 볼게요. 합이 수렴합니다. 그러면 각각이 수렴할 수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합이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AN이 따로 수렴하던가 아니면 BN이 따로 수렴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발례가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AN 더하기 BN은요. 이것도 써볼까요? AN은 1, 0, 1, 0 이렇게 되고요. BN은 0, 1, 0, 1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AN 더하기 BN은요.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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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이죠. 그래서 합은 분명히 수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할 수 있다. AN이 수렴하던가 BN이 수렴하던가 둘 중에 하나 최소 수렴해야 되는데 둘 다 발산한 형태라서 이 대우 명제가 거치기 때문에 본 명제도 거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3번이 바로 이제 이 문제가 풀었습니다. 43번 이 형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42번이었습니다. 42번. 43번도 마찬가지고요. 44번, 45번도 다 대우 명제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도 마찬가지고요. 46번도 이제 요런 46번 하나 예를 드릴까요? 46번에 AN하고 BN 중 하나가 발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AN 또는 BN이 또는 AN과 BN 중에서죠. AN, BN 중 한 개가 발산하게 되면 AN 곱하기 BN은 발산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뭐 대우 명제를 생각해도 좋고요. 이제 우리가 대우 명제를 좀 충분히 연습했다고 치면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AN이 뭐라고 할까요? 1, 0, 1, 0이라고 합시다. 발산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발산해야 되니까 BN은 수렴하는 경우 둘게요. 0, 0, 0, 0을 둘게요. BN은 수렴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 곱한 값은 0, 0, 0, 0이라서 발산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산하는 수열이 소재가 되면 발산할지 수렴할지는 전혀 판단이 안 돼요. 수렴하는 수열이 소재가 되면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발산하는 것들의 수열이 소재가 되면 발산하는 것들끼리 무엇인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발산한다가 아니라 발산할지 수렴할지 전혀 가능이 안 돼요. 그래서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에 AN이 발산하고요. BN이 수렴화면입니다. AN이 발산이고요. BN은 수렴한대요. 그렇다면 리미트 N은 0으로 수렴하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자, 얘 발산하면 BN 수렴하는 경우인데 얘 발산이고요. 얘 수렴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발산을 무한대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 BN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숫자로 합시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 아닙니까? 라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발산은 무조건 양의 무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의 무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동하는 경우도 발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N은요, 이렇게 될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아니면 1, 0, 1, 0을 들어주셔도 될 겁니다. BN은요, 뭐라고 될까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1, 1, 1, 1 이렇게 될까요? 1, 0, 1, 0 주셔도 좋습니다. 1, 0, 1, 0으로 구볼까요? 1, 0, 1, 0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AN은 진동하죠, 발산하죠. 진동 발산입니다.
bn은 수렴하죠. 그렇지만 am의 bn은 1, 0, 1. n이 0을 들면 안 되겠네요. 1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게요. 그러면 am의 b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에서 얘는 0으로 가지 않고 진동하게 되죠. 진동, 발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제곱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루트 알파냐 또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냐 또는 루트 알파 또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대표적인 반에 an이 이런 것처럼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분명히 an의 제곱은요 2 제곱하면 1이고요 2 제곱해도 1이고요 2 제곱해도 1이고요 2 제곱해도 1이죠. 그래서 분명히 an의 제곱은 1, 1, 1에 의해서 수렴합니다. an의 제곱은 수렴하지만 an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동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루트 알파가 된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된다도 틀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50번, 그러니까 49번, 50번 모두 마찬가지죠. 40번, 50번. 51번 들게요. 자, 51번에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a2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또 알파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비교를 저기 어디죠? 15번, 16번하고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 16번 이제 역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짝수 번째가 수렴한다면 각각 하나씩 그냥 모든 항이죠. 모든 항이 그것도 알파로 수렴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아까 역은 성립했습니다. 모든 항이 수렴하면 당연히 짝수 번째 항도 수렴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놈은 an이 틀린 문제예요. 자, a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분명히 마이너스를 수렴합니다. 그렇지만 an은 전체적인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52번, 53번 또 같은 내용으로서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54, 55는 이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니까요. 등비 수열의 어떤 수렴 조건을 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56번 같은 경우가 아까 샌드위치 정리, 부등식 정리죠. 부등식에서 AN이 BN보다 작다, BN이 A보다 크답니다. 그 다음 못 수렴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당연히 얘가 크겠지만 무엇할 수도 있다고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7명제예요. 자, 그 다음에 57번은 AN, 자, BN, 자, CN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AN은 극한값이 0이랍니다. 그러면은 BN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BN은 수렴한다라고. 자, 그럼 여기서 CN에서 AN을 뺀 게, CN에서 AN 뺀 게 0이라는 얘기는 얘랑 얘랑 서로 같다라고 보면서요. CN하고 AN이 같다라고 보면서, 요놈의 같아? 그럼 요놈의 극한값 알파라고 하자. CN의 극한값 알파라고 하자. 같으니까요. 그럼 BN의 극한값 당연히 알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놈을 참고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수렴하는데요. 좀 복잡하니까요. 치원을 하겠습니다. 이 CN-AN을 DN으로 써볼게요. DN으로요. 즉 CN-AN을 DN으로 지금 표현하겠다는 얘기는 CN을 소개할게요. 즉 CN을 AN 더하기 DN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쓰게 되면 AN이고요. BN이고요. CN은 AN 더하기 DN으로 쓰기로 했죠. 그리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dn은 0으로 가고요. 그러면 bn은 수렴하냐라고 하는 문제로서 우리는 다시 썼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요. 자, 그러면 dn이 지금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은 bn이라고 하는 것은요, an과 an 플러스 dn, 즉 여기는 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사이에 낀 놈이기 때문에 만약에 an이 여기서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얘가 수렴하네. 그죠? 얘가 만약 알파라고 하면 얘도 알파 플러스니까 알파죠. 그럼 당연히 bn은 0으로 갔었을 겁니다. 그치만 여기서 지금
AN이 수렴한다라고 확인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AN이 발산하는 경우, 즉 AN이요. 만약에 N이고요. AN이 얘를 다 알게 될 겁니다. AN이 N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N분의 1이고요. C에는요 N 플러스 N분의 2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그럼 분명히 CN 빼기 AN, CN에서 AN 뺀 것, N 플러스 N분의 2에서 N을 뺀 값, 즉 N분의 2가 되면서 0으로 수렴하고 있죠. 이 조건까지는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에는요 수렴하는 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N이 수렴하는 단서 조건이 깔려 있으면 이 명제는 상일수 쓸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될 겁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거짓인 명제들은 대부분 다 실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만약에 내일 시험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지금 집어넣지는 못할 테니까 시험 전날이라도 한번 쭉 어떻게 보면 암기해서 시험을 뭐 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암기를 해 주셔야지 그나마 좀 실수가 줄어드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그 극한의 진입 판정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해결이 다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선생님이 프린트는 따로 첨부를 했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면서 이 나와 있는 몇 번인가요? 645번부터 645번인가요? 645번부터 저 682번까지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